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없다. 그리고 기회 비용, 시간도 흘러가고 돈은 계속 지출되고 아이의 나이는 또 차곡차곡 올라가고 모두 다 우리의 뭔가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저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요거 하다 보면 또 저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수많은 자녀 교육 중 무엇이 정답인지 명확히 알아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 종류가 참 많습니다. 교육 정보도 많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교육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선택의 가짓수가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개수가 3개 있는 집이랑요. 아이스크림 개수가 30개, 요즘에 31개죠. 31개 있는 집하고 봤을 때 만족도가 어디 높으냐? 일반적으로 보면 31개 있으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실험을 해보면 3개 있을 때가 더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십 개가 있는데 한 개를 선택하고 나면 이 놓친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그거 먹을 걸 그랬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실제로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봤고 그래서 어떤 맛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인트 고르면 3개씩 오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이지 그냥 31개 중에 딱 한 개만 고를 수 있다. 그리고 3개 중에 한 개만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3개 중에 한 개 고를 때 사람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선택지는 많은데 아이스크림이야 조금 사 먹어보다가 그냥 맛없네 그리고 버리면 되고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만 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의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못 간 거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축 커버리니까 그래서 그 시기 때 할 수 있는 교육이랑 또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인데 선택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자녀 교육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나면 이런 기준으로 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전체 영상 목록이 있어요. 이것이 항목별로 분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영상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녀교육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라는 오늘 이야기 첫 번째는요. 완벽한 단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완벽한 단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없다. 그리고 기회 비용, 시간도 흘러가고 돈은 계속 지출되고 아이의 나이는 또 차곡차곡 올라가고 모두 다 우리의 뭔가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저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요거 하다 보면 또 저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들이 좀 많이 한다라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그런 공포 마케팅 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세상에 완벽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 교육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서 우리가 피부만 해도 뭐 지성, 건성, 복합성이라고 해서 무엇을 쓰는지가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모두 다 달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요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적용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 이 학년과 이 아이의 특성과 제가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아이의 학년과 그리고 아이의 수준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갑자기 제가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질문 올려주실 때 항상 아이의 나이와 현재 수준 같은 걸 조금 적어 주시는 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는 뭐 몇 학년인데 뭐 문해력으로 질문하신다면
책을 읽을 때 이러이러한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을 때 답을 드릴 수 있고, 학년이나 현재 상태가 잘 나오지 않으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상태마다 처방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의 체질과 병의 병증과 원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교육이 딱 하나 있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는데요. 수학 선행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 모든 아이가 수학 선행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수학 선행할 수 있어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 한 1%, 상위 1% 아이들은 선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까지는 선행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95%에게는 안 맞다라는 거죠. 이처럼 제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선행조차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단 하나의 답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자녀교육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높은 확률에 투자하세요 라는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행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 제가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들 1%,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5%에서 10%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1%에서 5%가 아니면 수학이 유의미하게 아이에게 선행이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나머지 95%에게는 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확률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반대 의견이라는 것들이 가끔 달리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선행해서 저는 성공했는데요. 독서를 꼭 해야 됩니다. 독서 안 하고도 공부 잘했어요. 이런 반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확률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1%의 확률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1% 성공하고 99% 실패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100명하고 1000명하고 10만 명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라고 하더라도 10만 명이 하면 몇 명이죠? 1000명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1000명이 성공했는데 그거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1000명은 성공했지만 9만 9천 명이 실패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로또도 그게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첨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 재산을 쏟아 부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로또 당첨됐는데 너는 왜 안 됐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5,000원 가지고 로또 한번 해보는 거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로또 당첨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 재산을 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확률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가진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높은 확률을 가진 것은 뭐냐면 바로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기본이 가장 높은 확률이에요. 정도를 걷잖아요. 그러면 정도를 걸으면 명문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길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도 안 하고 학교 공부, 수학도 제대로 현행도 못 하면서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그러면 0%냐? 0.1%든 0.01%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보다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정도를 걷고 제대로 독서하고 문해력 기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서 복습 열심히 한 아이들은 명문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밥그릇은 챙길 수 있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거죠. 꼼수 안 부리고 이상한 짓 안 하면서 해야 되는 걸 차곡차곡 쌓아가면 대단한 성공은 못 하더라도 다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기본은 뭔가요? 도대체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제 영상과 이 책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생활 정서가 좋아야 되는데 가정이 조금 원만하고 화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정서가 올라갑니다. 공부를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공부 정서 다 깨놓은 아이들, 그러면도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0.1%, 0.01%니까 그렇죠. 공부 정서가 좋아도 공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 정서 나쁜 아이들보다 공부 잘할 확률이 10배, 100배는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꼭 중요한 게 뭐냐? 독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해력 기르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 하는 거. 제가 문해력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에서 문해력과 하브루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거, 문해력이라는 거 유행하기 훨씬 전에 제가 먼저 연구해서 제가 전국의 선생님들, 전국의 부모님들께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유행이 생긴 거고요. 문해력 수업 책 나오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시류에 맞춰서 잘 썼다라고 하시던데,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게 하루 이틀에 써진 책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기들 보면 문해력 책 중에서도 가장 바이블이고 수작이다. 정말 좋은 많은 연구들이 된 그런 책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책은 제가 이런 것들은 문해력이나 하브루타는 지금 유행이니까 바짝 이렇게 그때 연구해서 책 내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20년간 계속해서 정말 관심 있게 했고, 왜냐하면 저것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구했고, 시대가 이제 뒤늦게 그것을 알아보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문해력과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책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브루타, 이 두 개면 세상의 모든 공부를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간다면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잡는 거, 이런 것들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정서, 공부 정서, 그 다음에 문해력 하브루타, 이런 것들 기본기 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누구는 어디까지 하더라라고 하면서 낮은 확률에 도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요. 자녀교육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세상에 완벽한 답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 이외에 뭐 이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독서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행해도 잘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게 100% 0%라는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완벽한 답은 없지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확률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확률이 있습니다. 뭐 주사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했을 때 선행 같은 경우에는 선행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상위 1% 아이들, 그리고 5% 아이들, 그 아이들도 선행을 했을 때 또 성공의 확률이라는 게 또 따로 있겠죠. 그렇게 낮은 확률의 공부를 부모님의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옆집 아이는 하는데,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명문대를 못 가더라도 어쨌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스카이 보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무조건 목을 매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기본은 기본적으로 정서, 생활 정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서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고 좀 재미를 발견하게 해서 공부 정서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문해력과 하브루타를 통해서 책을 읽고 그 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힘이 있으면 세상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의 기본이다. 그래서 높은 확률의 이런 공부 기본에 투자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낮은 확률에 귀가 팔랑 하셔가지고 따라가시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높은 확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 댓글에서 콩나물쌤 채널의 전체 영상 목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